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열전 중에서 인상여 편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열전은 사마천께서 쓰셨는데요. 사마천은 자가자장이고요. 한나라 중원 5년에 BC, 그러니까 1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사마담이라고 한나라의 그 태사령이었는데요. 태사령의 업무가 문헌, 사적, 천문, 역법 이런 일을 담당하는, 그리고 점을 치거나 그 무축에 가까운 그런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무제 때 진시황 이후에 끊겨졌던 그 봉선 의식의 실무를 주관하던 관직이 바로 이 태사령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마천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봉선 의식 하는 거를 참관한 적이 있고요. 그 집안이 꽤 괜찮게 이제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살 무렵에 그 이제 어떤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중국의 거의 전역을 쭉 도는 수년에 걸친 여행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대략 한 7번 정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전국을 주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사기를 집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5살에 그 낭중이라는 직책으로 출사하여서 나중에 부친의 관직이었던 그 태사령을 물려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릉의 사건에 휘말려서 무죄의 물음에 이릉을 두둔하다가 노여움을 사게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이때에 그 사형을 당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대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벌금, 속죄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고 풀려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돈이어서 이 이제 사마천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꽤 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다 쓴 건지 아무튼 속죄금을 낼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방법인 궁형을 당하고 죽지 않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사마천의 나이가 47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치욕스러운 그 중형을 받고서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역사서를 편찬하기에 매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50한 3, 4세 경에 거의 이것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이 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본기의 양은 제왕을 기준으로 쓰는데 12편, 표는 이제 도표잖아요. 근데 10편. 그리고 선은 8장으로 돼 있고 세가가 30편. 그리고 이게 인물의 행정을 쓴 열전이 가장 많아요. 70편이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기 열전이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지혜, 그리고 그 삶의 방안들을 찾게 해주는 그런 명저인 거죠. 그래서 고전하면 저는 이 사기 열전 또 빼놓을 수 없는 책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옆에 보면 이 사기 열전이 지금 연암서가에서 나온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량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전에 1, 2, 3으로 돼서 나와 있는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원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기열전들을 쭉 그동안 이제 여러 개를 읽으면서 원문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원문이 나와 있는 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밑에 이제 주가 달려 있어서 이 장세우 선생님께서 옮기신 이 글을 보면서 그 사마천의 그 문장 기를 이렇게 막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천의 그 인상여편, 사기 열전의 인상여편을 읽으면서 독해 전략 6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전략 요약하며 읽기를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요약을 하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간단하게 핵심을 간추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약하기는 이 그림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많은 밀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한 소녀가 뭘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잡아채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뭔지 아시죠? 이게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톡 이런 거를 아는 것처럼 어떤 거를 딱 나타내는 간단한 것, 그거를 요약하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약하기는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왜 요약을 해야 할까요? 이런 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 독서 지도를 그동안 해오면서 요약하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약하기를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도 덮고 나면 뭔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옛날에 읽긴 읽었는데 읽었다는 책 제목만 기억하고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책을 제대로 안 읽었고, 두 번째는 요약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읽은 경우가 그래요. 요약하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그림이 몬드리안의 그 그림이거든요. 아니, 몬드리안의 그 나무 연작 그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잊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몬드리안의 그 나무 연작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줄이고, 나중에는 그 조각보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팍팍팍 줄어요. 그래서 핵심 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기는요, 중요한 선, 중요한 핵심 언어, 그거를 빼고 다 버리는 거가 요약하기예요. 이 피카소의 황소 연작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황소가 나중에는 7개의 선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런 연작 시리즈 그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약하기가 그림에서 이 추상화 작업을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과정이 바로 추상화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요약하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약하기는 간단히 하는 거고, 간단한 핵심 어휘를 찾아서 통찰을 얻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하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요약하기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중심 문장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요약을 할 때 중심 문장이 있는데 중심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 수식어나 또는 좀 중요도가 덜한 단어, 그거를 삭제하고 요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요약하고,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는 일반화하기와 재구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는 제일 재구성하기가 어렵겠죠.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재구성하기의 방식으로 요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재구성하기 방법이 오늘 읽으면서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기 열전의 인상여 연파 편인데, 오늘 이 연파 이야기는 뒤에 이제 빠져 있고요. 임상여 이야기만 오늘 실었어요. 연파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연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파자 조지량장야. 연파는 조나라의 양장이니까 훌륭한 장수이다입니다. 양장. 조해문왕 16년 연파위 조장 벌제 대파지 취양진 배위 상경 이용 기문 제후. 조해문왕 16년에 연파는 조나라 장수로 제나라를 쳐서 크게 깨뜨려 양진을 빼앗아 상경에 임명되었으며 용맹으로 제후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상경이라는 직함이죠. 이제 상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파가 굉장히 훌륭한 장수예요. 그런데 인상여자 조이냐 위 조환자룡 무현 사인이라고 해서 인상여는 조나라 사람으로
조나라의 환자령 무연의 사람이다 입니다. 조해문왕 시 득초하시벽. 조해문왕 때 초나라 화시벽을 얻었다. 그래서 득 얻었다 이거죠. 진소왕 문지, 사인 유조왕서, 원 25 성청역벽. 진소왕이 듣고 이제 이 화시벽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람을 시켜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 15성으로 청컨대 벽옥과 바꿀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화시벽이라는 게 너무 멋지니까 우리가 성 15개 줄게. 좀 바꾸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를 줄이면 해문왕 때 화시벽을 조나라 해문왕이 얻었는데 진나라에서 성과 바꾸자고 하였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조왕 여대 장군 연파 제 대신모. 조왕은 대장군 연파와 대신들과 함께 상의하였다. 욕여진 진성 공불 가득 도견기 욕물여 즉 환진병지래. 진나라의 주자니 진나라의 성은 얻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주지 않자니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었다. 개미정, 구인, 가사, 보진자, 미득 의견이 정하여지지 않아 진나라의 사신으로 갈 사람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환자령 무연왈, 신사인, 인상여, 가사 환자령 무연이 말하였다. 신의 사인인 인상여를 보낼만 합니다. 어시 왕소견 문인 상여왈 진왕 25 성청역 과인 지벽 가여불 인상여에게 물었다. 진왕이 15성으로 과인의 벽옥과 바꿀 것을 청하니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여왈 진강이 조약 불가 불허. 상여왈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니 허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왈 취오벽 불여 아성 내하. 왕이 말하기를 우리 벽옥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성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여왈 진이성 구벽 2조 불허 곡 제조. 상여가 말하기를 진나라가 성으로 벽옥을 구하였는데 조나라가 허락지 않으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여 벽이진 불여 조성 곡 제진. 조나라가 벽옥을 주었는데 진나라가 조나라에 성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은 진나라에 있습니다. 균이 이책 영허 이부진곡 두 가지 방안을 저울질 해보건대 차라리 허락하여 진나라에게 잘못을 지워야 합니다. 왕왈 수가 사자 상여왈 왕필무인 신원봉벽 왕사. 왕왈 누구를 보낼만 하겠는가. 상여왈 왕께서는 필시 사람이 없을 것이니 신이 원컨대 벽옥을 들고 사신으로 가겠습니다. 성입조 이병류진 성불입 신청 완벽 귀조. 성이 조나라로 들어오면 벽옥은 진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은 청컨대 벽옥을 완전히 보존하여 조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왕 어시 수견 상여 봉벽서 입진. 조왕은 이에 마침내 상여에게 벽옥을 받들고 서로 진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다. 진왕 자장 대견 상여 봉 벽주진왕. 진왕은 장대에 앉아서 인상여를 만났으며 인상여는 벽옥을 받들어 진왕에게 바쳤다. 진왕 대의 전이시 미인급 좌우 개호 만세. 진왕은 대희 크게 기뻐하며 미인 및 좌우의 측근들에게 돌려가며 보였는데 좌우에서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상여 시진 왕무의 상조성. 상여는 진왕이 조나라에게 성을 보상할 뜻이 없음을 보고 내전왈 벽유와 청지시왕 이에 앞으로 가서 말하였다. 벽옥에 티가 있사온데 왕께 가르쳐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왕수벽 상여 인지 벽각 립 의주 노 발상 충관. 왕이 벽옥을 주자 상여는 이에 벽옥을 가지고 물려나서서 기둥에 기대었는데 녹이 등등하여 머리카락이 곤두서 관을 찌를 정도였으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진나라는 세고 조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에 사신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제 가서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그 왕의 뜻을 보고 또 왕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진왕왈 대왕욕 득벽 사인발서 지조왕. 진왕에게 일러 말하였다. 대왕께서 벽옥을 얻고자 하시어 사람을 시켜 조왕에게 편지를 보내시니 조왕 실소 군신의 개왈 진탐 부기강 이공언구벽 상성공 불가득. 조왕은 무신하들을 모두 불러 의논하였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진나라는 탐욕스러워 그 강함을 믿고 빈말로 벽옥을 구하여 보상할 성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을불욕 여진벽 진나라에 벽옥을 주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신이 위포의 지교 상불상기 황대국호. 신은 생각하기를 포의의 사귐도 오히려 서로 속이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이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차이 일벽 지고 역강 진지환 불과. 또한 벽옥 하나 때문에 강한 진나라의 환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어시조왕 내 제계 5일 사신봉벽 배송 서어정. 이에 조왕은 곧 닷새 동안 제계하고 신으로 하여금 벽옥을 받들게 하고 뜰에서 절을 하고 맹세하며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상여가 진나라 왕에게 자신이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조나라에 화시벽이라는 게 생겼는데 진나라가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하였고 조나라에서는 진나라가 두려워 이것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했는데 인상여가 안 가져가면 조나라에 그 잘못이 있으므로 가져가는 게 맞다. 자신이 책임지고 벽옥을 가지고 돌아오던지 아니면 성과 바꾸어 오겠다 하고 들고 사신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왔더니 막상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왕 필욕 급신 신두금 여벽 구세어주의. 대왕께서 반드시 신을 몰아 세우려 하신다면 신의 머리는 지금 벽옥과 함께 기둥에서 부서질 것입니다. 상여지기 벽예주 욕이격주. 상여는 벽옥을 가지고 기둥을 노려보며 곧 기둥에 부딪힐 기세였다. 진왕공기 파벽 내사사고청 소유사안도 지중차 이왕십 오도여조. 진왕은 그가 벽옥을 깨뜨릴까 두려워하여 이에 사죄하며 굳이 청하고 유사를 불러 지도를 꺼내어 이곳에서 15성을 가리키며 조나라에 주라고 하였다. 왕이 그냥 확 놀래가지고 이제 그 벽옥이 깨질까봐 지도를 막 했다는 거죠. 지도를 보고 여기 줘라고 얘기한 거죠. 이어서 읽어보면 상여 도 진왕 특이 사 상위 여 조성 실불 가득. 상여는 진왕이 다만 조나라에 성을 준다고 속이는 것이며 실은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위 진왕왈 화시벽 천하 소공 전보야 조왕공 불감 불언.
이에 진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화시병은 천하에게 함께 보물로 전하여 온 것인데 조 왕이 귀국을 두려워하여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왕송벽시 제계 5일 금대왕 여기 제계 5일 설구빈 어정 신내 감상벽 조왕이 벽옥을 보낼 때 닷새 동안 제계하였으니 지금 대왕께서도 마땅히 닷새 동안 제계하고 조정에 구빈을 설치하시면 신이 감히 벽옥을 올리겠습니다. 진왕 도집 종 불가 강탈 수허제 5일 사상 여광성전 진왕이 헤아려 보니 끝내 강탈할 수 없는지라 이에 닷새간 재개할 것을 허락하고 상여를 광성전에 묻게 하였다. 상여도 진왕수제 결부약성 불상성 내 사기 종자 의갈 회기벽 종경 도망 귀벽 우조 상여는 진왕의 재개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약속을 어기고 성을 보상해주지 않을 것임을 헤아리고 이에 그 종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히고 벽옥을 품고 샛길로 도망치게 하여 벽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진왕제 5일 후 내설 구빈예 어정 인조사자 인상여 진왕은 닷새 동안 재개한 후 곧 궁정에 구빈의 예를 차리고 조나라 사자 인상여를 데려오게 하였다. 상여지 상여는 이르러 위진 왕왈 진자 무공 인해 20여군 미상유 견명 약속자야. 진왕에게 말하였다. 진나라는 목공일에 20여 왕이 일찍이 굳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신성 공경 기여 왕이 부조 고련 인지 벽귀 한지 조의 신은 실로 왕에게 속아 조나라를 등질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시켜 구슬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조금 후면 조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차진 강의 조약 대왕견 일개 지사지조 조립 봉병례 또한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여 대왕께서 보잘것없는 사신을 조나라에 보내었는데도 조나라는 즉시 벽옥을 받들고 왔습니다. 금이 진지 강이 선할 15도 여조 조계 감유벽이 득죄 어대왕호 지금 진나라의 강함으로 먼저 15성을 떼어 조나라에 준다면 조나라가 어찌 감히 벽옥을 남겨 대왕께 죄를 짓겠습니까? 신직이 대왕 지죄 당주 신청 취탕확 유대왕 여군 신숙계 의지 신이 대왕을 속인 죄가 사형당에 마땅함을 알아 신은 끓는 소트로 들어가기를 청하오니 대왕께서는 신하들과 깊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왕 여군 신상시 이희 예, 진왕은 신하들과 서로 바라보며 놀랐다. 예,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건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좌우 호교 인상여거 좌우에서 혹 인상여를 끌고 가려고 하자 진왕 인왈 금살 상여 진왕이 말하였다. 지금 상여를 죽이면 종불능 득벽야 끝내 벽옥을 얻을 수 없고 이 절진 조지환 불여인 이후우지 사귀조 조왕 개1,2벽 치고 기진사 진나라와 조나라의 우호가 끊기게 될 것이니 내친김에 잘 대해주어 조나라로 돌려보냄만 못하니 조왕이 어찌 벽옥 하나 때문에 진나라를 속이겠는가. 졸정견상여 필리의 이귀지 마침내 조정에서 인상여를 만나보고 예를 마친 후 돌려보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나라 왕은 조나라의 화시벽을 성 15개와 바꾸자고 요청을 해요. 근데 조나라가 화시벽으로 진퇴양난에 빠지자 인상여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사신으로 가요. 진나라 왕이 화시벽을 받고 성을 교환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인상여는 화시벽에 흠이 있다면서 돌려달라고 말한 다음에
화씨벽을 깨뜨리겠다고 얘기해요. 인상현은 진나라 왕에게 화씨벽을 받으려면 구빈의 예를 베풀라고 하여서 화씨벽을 조나라로 비밀리에 돌려보내고 진나라 왕에게 죽음을 청하지만 진나라 왕은 조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살려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문장씩 또는 두 페이지에 한 문장씩으로 이렇게 4 내지 6문장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짧게 줄여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줄이면 진나라는 조나라에게 화씨벽과 성 15개를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인상여가 사신으로 갔다가 진나라가 속였다는 걸 알고 화씨벽을 무사히 가지고 되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좀 더 확 줄이면 진나라의 속임수를 조나라의 인상여는 속임수로 이겨서 화씨벽을 지킨다라는 내용으로 줄일 수 있죠. 이 진나라의 이 화씨벽을 지켜낸 내용의 이야기는 아주 이거랑 유사한 그림책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책인데요. 아프리카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게일 헤일리라는 분이 이제 보림 출판사에서 출판됐는데 번역을 엄혜수 선생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범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모든 이 아프리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난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러 하나님께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야기를 가지고 싶다면 이야기 값으로 3가지를 가지고 와라. 하나는 이 표범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 또 하나는 말벌 문보로라고 하는데 그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웃어요. 이 책에서 보면 뭐라고 웃냐면 너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처음엔 아난스는 정글 속을 달려갔지. 위리디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표범 옷에 뭐가 있는 데까지 말이야. 이런 아난스, 내 점심밥이 되려고 때맞춰 왔구나. 표범이 말했어. 아난스는 이렇게 대꾸했지. 일어날 거지 뭐. 하지만 먼저 꽁꽁 묶기 놀이부터 하면 어떨까? 놀이를 좋아하는 표범이 물었지. 어떻게 하는 건데? 덩굴로 하는 거야. 먼저 내가 네 앞발과 뒷발을 꽁꽁 묶어. 그리고는 묶은 걸 다시 푸는 거야. 그 다음엔 네가 나를 꽁꽁 묶는 거란다. 아난스가 설명했어. 좋아. 표범은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어. 표범이 자기 차례가 되면 아난스는 꽁꽁 묶고 얼른 잡아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단다. 그래서 아난스는 표범을 꽁꽁 묶었지.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 왼쪽 뒷발, 오른쪽 뒷발. 덩굴로 표범을 꽁꽁 묶었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단다. 자, 오세보, 너는 이제 하느님 만날 준비가 됐구나. 아난스는 꽁꽁 묶은 표범을 정글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았어.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야기값 첫 번째 표범을 나무에 매다는 장면입니다. 인상여가 그 벽곡을 진나라 왕한테 흠이 있는데요 하고 달라는 장면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네, 이거를 이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줄이면 표범이 아난스를 잡아먹겠다고 말하자 아난스는 꽁꽁 묶기 놀이를 하자고 해서 덩굴로 표범을 묶어 나무에 매단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저 팍 줄이면 아난스는 속임수를 써서 표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죠. 인상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속임수를 써서 벽옥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진나라가 또 속임을 쓰죠. 그리고 아난스가 또 속임수를 써서 이 표범을 잡고 목숨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조나라 왕이 화씨벽을 갖게 되고 진나라가 화씨벽과 성 5개 교환을 요구해요. 그리고 조나라는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인상여가 사신으로 가서 교환을 요구해요. 진나라가 성을 줄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고 인상여가 속임수를 써서 화씨벽을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인상여가 완벽하게 벽을 지켰다. 완전하게 벽을 지켰다 해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스토리라는 이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자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난스는 이야기를 가지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야기 값으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런데 세 가지 속임수로 이야기 값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 아나스는 이야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간단하게 그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자, 이처럼 요약하기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핵심을 찾는 것이고요. 추상화는 그 아주 그 단순한 선, 핵심을 나타내는 선, 전체를 대표하는 선을 발견해서 그 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둘 다 본질에 찾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본질, 그 핵을 찾아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책을 읽으면서 요약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열전 같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긴 책들을 핵심을 딱딱 요약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에게 통찰력과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